녹화를 좀 들어가 볼까요? 어머, 잠깐만요. 잠깐만, 너무 죄송해요. 저희 녹화 들어갔는데 무슨 전화?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일단. 네. 네네네. 아유,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우, 진짜. 저는요, 사실 이제 선거 여론조사 이제 전화가 오면 너무 두근두근거리거든요. 혹시 실수하게 될까봐 너무 이제 집중해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꼭 궁금한 게 생겨요. 도대체 몇 명에게 이런 조사를 할까? 여기 보시면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표 보도용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에 이 선거 및 지역에 따라 최소한의 표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조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1000명 이상 해야 됩니다. 에?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었는데 1000명이요? 1000만 명도 아니고 1000명? 좀 적은 느낌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너무 적죠. 자, 여론조사는요 사람 수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표성. 자, 전체 유권자 구성을 잘 반영하는 소위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 조사 지역의 인구 비율에 맞게 응답자를 구성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60대 남성이라고 하자 응답을 받지 않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선착순. 선착순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 연령대별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 목표로 했던 60대 남성의 정해진 수가 응답을 했다면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자, 되도록 나이, 성별, 지역의 비율에 맞춰서 응답자를 채우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것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화 연결이 된 10,000명 중에서 1000명만 끝까지 대답했다. 자, 그럼 응답률은? 1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네요. 정답입니다. 역시 이 선거 똑순이 우리 선미 씨. 자, 근데 이것도 꼭 알아야 합니다. 오차 범위도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A 후보 지지율이 40%, B 후보 지지율이 38%인데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면 이건 누가 앞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선거 여론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할 수 있나요? 누구나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나요? 큰일 날 말씀. 절대 안 됩니다. 이 법에서 실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요, 사전에 이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실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기관만이 공표 보도가 가능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표 보도하려는 선거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사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사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사 일식, 의뢰자, 응답자 수는 물론이고요. 조사 방식까지 전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기호 씨, 요즘 그 SNS나 단톡방에서 김기한 후보 여론조사가 1위라고 뜨던데 이거 괜찮나요? 바로 그거.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할 때는요, 반드시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좋아요 누르기 전에 출처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선거 여론조사 이제 전화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선거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있나요? 땡! 불가능합니다. 이 선거법에 따라서 공표 보도 금지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기준으로는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자, 이 기간 동안은요, 이번 선거에 관한 이 정당 지지도나 후보 당선 가능성을 예측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선거 임박 시점의 여론조사는 이른바 그 편승 효과라고 해서 앞선 후보에게 표가 쏠릴 수도 있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유권자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다만 이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서 이 공표 금지 기간 중 그 결과를 공표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바꿔 말하면 금지 기간 동안 새로 조사해서 새로 발표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거네요. 네. 아우, 선거의 세계 알면 알수록 참으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는 재미가 가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유권자의 알 권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환 설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